지난 시간에 그 만들었던 거 제가 플레이를 해보면 카메라에다가 스크립트를 하나 만들어 놓고 지금 움직이는데 지금 조명을 구운 거예요. 한쪽은 적색, 지금 걸어가는 보도 블록 쪽 인도에는 녹색. 그리고 지금 그 인도에 보면 가로등이 있어요. 그죠? 가로등. 그 아마 스트릿 램프라는 아마 게임 객체, 프리팹의 게임 객체에다가 조명을 넣어서 그 조명이 있어요. 그 조명을 구운 거예요. 조명을 이제 구워 볼 거예요. 근데 조명을 굽기 전에 오늘 제가 이제 미리 조명을 구워 놓은 거가 있는데 걔를 한번 볼게요. 지금 이 씬 하이라키 프로젝트 창 안에 지금 우리가 데모 씬이라는 거를 열어서 지금 작업을 한 거예요. 그리고 라이트 베이킹 조명을 구우면 이렇게 그 씬 이름으로 폴더가 하나 만들어지고 그 폴더 안에 이렇게 라이트 맵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는 파일들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여기 라이트 데이터가 있고 또는 라이트 맵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는데 얘를 제가 지워 볼게요. 지우면 어떻게 됐나요? 조명이 아까 구웠던 조명이 다 사라지죠. 조명이 이제 다 지워진 거예요. 지금 제가 디렉셔널 라이트를 꺼놨어요. 그래서 얘를 키면 다시 활성화시키면 여러분들하고 동일하게 조건이 만들어졌습니다. 우리는 이제 여기다가 조명을 굽는 거를 한번 같이 해볼 거예요. 하이라키에 가셔서 우리 지금 얘 다 SS에서 불러드렸었잖아요. 그죠? 분명히 여기에 보면 하이라키에 보게 되면 프리팹이에요. 얘가 지금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게. 그래서 쭉 밑으로 내려 보면은 스트리트 램프라는 프리팹들이 존재하고 있어요. 스트리트 램프. 그래서 얘를 확장시켜 보면 자식 객체로 해서 자, 이렇게 조명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죠? 하이라키. 그래서 하이라키의 검색 필드 항목에 가서 라이트라고 찾아보세요. 라이트. 얘는 제가 만들어 놓은 거니까 얘는 그냥 기존에 SS에서 불러드린 거에 보면 라이트라고 해서 이렇게 회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모든 라이트가 다 꺼져 있어요. 얘를 전체 다 선택하고 인스펙터 창에 지금 화면 다 공유되죠, 그죠? 인스펙터 창에 가서 라이트가 비활성화되어 있는 거를 활성화시킬 거예요. 체크해서 보면 조명이 활성화되어지면서 포인트 라이트가 여기에 보면 스팟으로 되어 있고, 그죠? 스팟으로 되어 있네요. 타입이 조명이. 얘를 돌려보면 이와 같이 스팟으로 되어 있습니다. 스팟으로. 얘를 위로 올려보면 변화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지, 그죠? 자, 라이트를 지워서 이렇게 보면 조명에 대한 부분들이 이와 같이 나타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얘는
인텐서티의 값을 조금 더 많이 주면 더 확실하게 틀려지겠지, 그죠? 라이트 해서 검색을 해서 하나씩 클릭해서 보면 그 클릭해서 여기 인텐서티의 값들, 그 다음에 위치 그런 식으로 확인을 해보면 그 다음에 얘가 컬러에 대한 부분들인데 이제 실질적으로 스포트라이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조명을 비춰주는 거니까 우리 얘를 하나씩 이걸 다 확인해 봐야 되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리겠죠, 그죠?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일괄적으로 만약에 한다라고 하면 그냥 얘를 전부 다 선택을 해서 포인트, 이 타입을 포인트로 바꿔볼게요. 포인트. 포인트 바꿔서 이렇게 움직여 보면 차이가 납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작업을 할 때 이 가로등이라는 것들이 다 이 게임 객체로 존재하는데 각각의 게임 객체 이 라이트에 대한 부분들을 일일이 다 조정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가로등 효과가 나오겠지, 그죠? 가로등 효과가. 얘를 하나씩 선택을 해서 조명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을 해보면 이제 일일이 이거를 다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스트릿 라이트, 라이트에 가서 요 값에 대한 부분들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약간씩 조절을 해줘야 되는데 이제 이거를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좋은 방법은 어떻게 할까요? 얘를 그냥 놔두고 얘는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하나씩 만들어 볼게요. 우리 연습하는 셈 치고 그러려면 포인트 여기 하이라키에 가셔서 라이트에 가서 포인트 라이트 해서 하나 생성합시다. 포인트 라이트 그러면 실질적으로 포인트 라이트가 하나 만들어졌을 겁니다. 그래서 PO라고 검색을 하면 포인트 라이트가 하나가 이렇게 들어왔죠. 그죠? 그래서 위치를 이런 식으로 바꿔서 컬러를 여러분들 원하는 컬러로 한번 바꿔보면 되겠죠. 이렇게 레인지도 인텐서티 값도 조금 더 값을 크게 주면 이런 식으로 라이트가 바뀌어질 겁니다. 이 축을 이동을 해보면 이제 라이트가 바뀌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니까 자 얘는 레인지를 작게 해줄 수도 있고 크게 해줄 수도 있으니까 레인지는 적당한 값으로 자 포인트 라이트 이렇게 만들어 놓고 Y축에서 본 다음에 얘를 몇 개 한 좀 많이 복사를 해서 위치를 바꿔 주시면 돼요. 이와 같이 이 색깔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색깔로 바꿔주시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한꺼번에 다 색깔을 바꿀 때는 조명을 객체를 다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인스펙터에서 컬러를 바꿔 주시면 됩니다. 컬러를 양쪽 길에도 또 뭐 배열을 하겠다라고 하면 얘도 전체 선택을 한 다음에 복사하면 되죠, 그죠? 그래서 전체 다 선택하고 복사를 할 거고 얘를 전체 다 선택된 상태에서 옆에 인도로 복사를 위치를 바꿔주시면 되죠, 이렇게. 그 다음에 하이라키에서 포인트 라이트만 선택을 했으니까 찾았으니까 걔를 지우면 전체 이제 객체가 다 보여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포인트 이런 라이트 같은 경우도 관리하기가 좋게 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부모 자식으로 만들어 놓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가셔서 빈 객체를 하나 만드는 거예요. 빈 객체. 그리고 이 객체 이름을 라이트 그룹이라고 이렇게 주면 라이트 그룹 그래서 전체 포인트 라이트를 전부 다 선택을 해서 라이트 그룹 자식 객체로 넣어주면 한 번에 다 선택을 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얘도 마찬가지예요. 이 스트리트 램프 이런 것들도 관리를 좀 잘 하려면 빈 객체를 만들어 놓고 그래서 create empty 얘는 예를 들어서 스트리트 램프 빈 객체 하나 만들고 전부 프리팹 객체를 다 선택한 다음에 자식으로 넣어주면 관리하기가 편하죠, 그죠? 이런 것도 트리도 마찬가지예요. 빌딩 또는 뭐 스톤 플로 이런 것들도. 왜냐면 너무 많으면 이거를 찾기도 좀 불편하고 그래서 큰 카테고리 그 다음에 작은 카테고리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으면 작업하기가 수월합니다. 자, 여기 이렇게 다 만들어서 놨죠? 중요한 거는 만드는 과정에 대한 것들이 중요한 거니까 예쁘게 꾸미는 거는 이제 시간 가지고 꾸며야지 되는 거고요. 지금은 개념에 대한 것들 이렇게 만드는구나 라는 거를 이해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니까 자, 다 만들어 놨어, 그죠? 다 만들어 놓은 다음에 반드시 해줘야 될 게 있어요. 반드시 해줘야 될 게 뭐냐면 메인 카메라 빼고 그 다음에 조명 빼고 모든 게임 객체를 다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전체 다 선택을 만약에 일단 전부 다 선택을 해요. 이렇게 그 다음에 컨트롤 키 눌러서
불필요한 거는 라이트 그룹, 그죠? 그 다음에 아까 스트릿 램프 같은 거 만들어 놓은 거요. 조명, 그 다음에 카메라, 디렉셔널 라이트, 그 다음에 아까 내가 게임 구멍겠지 만들어 놨던 거. 자, 그러니까 조명과 디렉셔널 라이트, 그 다음에 아까 라이트 그룹 만들어 놓은 이런 조명에 관련된 것만 빼고 나머지 다 선택을 한 다음에 인스펙터에 스태틱이라는 거를 체크해 주시는 거예요. 스태틱 체크. 스태틱을 체크하면 메시지 창이 하나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부모 자식이기 때문에 자식들까지 스태틱으로 변경해 줄 거냐? 당연히 yes라고 해주시면 돼요. 이 스태틱이 뭐냐면 정적인 거예요. 움직이지 않는 객체들. 지금 내가 움직이는 객체는 뭘까? 예를 들어서 조명 빼고, 조명도 어차피 움직이지 않는 거니까. 빌딩, 그 다음에 도로, 나무, 이런 것들, 얘는 이제 움직이지 않는 객체들이에요. 자, 그리고 디렉셔널 라이트가 지금 켜져 있으니까 디렉셔널 라이트를 끕니다. 디렉셔널 라이트를 검색을 해서 찾으신 다음에 얘를 비활성화 시키세요. 비활성화. 됐죠? 그러니까 조명, 카메라, 그리고 라이트를 뺀 나머지 모든 객체, 그러니까 움직이지 않는 객체들은 다 스태틱이라고 하는데요. 그 스태틱은 인스펙터의 오른쪽 모서리 부분에 스태틱이라고 되어 있어요. 얘가 움직이지 않는 거다, 정적인 객체다라는 거를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해주셔야 될 게 뭐냐면, 자, 여러분들 윈도우 메뉴에 가셔서 윈도우에 보면 렌더링이라는 게 있습니다. 렌더링 메뉴. 거기에 라이팅 세팅스라는 거를 키시는 거예요. 그럼 이와 같이 라이팅 세팅스라고 나옵니다. 라이팅 세팅스. 나왔죠? 자, 거기를 예를 들어서 뭐 인바이로먼트 라이팅의 소스를 현재 디폴트가 스카이박스예요. 그냥 뭐 스카이박스 놔두시고 여기 리얼타임 라이팅이라는 속성에 보면 체크되어 있는 걸 해제시켜 주세요. 글로벌 GI를 이제 저녁 조명이라는 거를 쓰지 않을 거예요. 실시간 조명을 쓰지 않을 거고 우리는 조명 구운 거를 쓰겠다라는 거를 체크해 주세요. 그 다음 이제 라이팅 모드가 있는데 이 라이팅 모드도 서브트랙티브라는 거로 설정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 아래쪽에 보면 여러분들은 오토 제너레이트가 체크되어 있을 거예요. 얘가 체크되어 있으면 얘는 실시간으로 조명을 굽게 됩니다. 네, 얘를 끄시고 우리가 얘를 끄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작업을 할 때 재질이 바뀌고 조명이 바뀌면 얘는 자동으로 조명을 굽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 메모리를 많이 잡아먹어요. 메모리를 많이 잡아먹으니까 어떻게 돼요? 속도가 많이 늦어져요. 그러면 다른 작업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오토 제너레이트라는 항목은 체크 해제시켜 주시는 거예요. 나는 필요할 때만 조명을 굽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Generate Lighting 버튼을 클릭을 해주시면
조명이 구워지기 시작을 할 겁니다. 조명이 이렇게 구워지죠? 그러면 이제 기다리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라이트 조명을 굽는다라는 거 보면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디렉셔널 라이트를 끈 상태에서 플레이를 하더라도 조명이 구워진 상태 그대로 그 구워진 조명을 갖다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워진 조명을 갖다 쓰니까 어떻게 될까요? 퍼포먼스가 많이 잡아먹지 않는 거예요. 실시간으로 조명을 구우려면 계산을 많이 해야 돼요. 그거를 안 하고 구워진 조명 데이터를 갖다 쓰겠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조명을 구워서 사용을 하시면 되는데 이게 재질에 또는 그 다음에 폴리곤 숫자가 많으면 그만큼 또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조명 굽는 것도. 그래서 이게 스테이지가 전체적인 배경이나 이런 부분들이 크다라고 하면 얘는 밤새고 조명을 굽고 굽게 컴퓨터를 켜놓고 퇴근하든지 해야지 되는 거죠. 아니면 며칠 걸릴 수도 있고. 지금 이거는 대략 한 몇 분 좀 걸릴 거예요. 시간이 한 10분 이상. 그래서 조명을 라이트에서 우리가 조명 굽는다라는 거는 그냥 실시간으로 조명을 계산하지 않고 구워진 조명을 가지고 전체적인 배경에 대한 것들 조명을 적용시킬 때 조명을 구워서 사용을 하시면 되는데 반드시 여러분들 해주셔야 될 것은 뭐냐면 움직이지 않는 게임 객체는 스태틱으로 설정을 한 다음에 조명을 구워 주시면 된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조명에 대한 것들을 진행을 할 때 이제 가장 많이 이제 이런 것들은 이 속성에 관련된 것들을 공부하는 게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되죠. 그래서 그래픽을 전문적으로 하는 이제 디자이너들은 아티스트들은 이제 이 조명의 속성들을 이제 많이 공부를 하고 얘를 가지고 많이 작업을 하는 겁니다. 모델링 데이터는 이제 모델러들이 이제 모델링을 하겠죠, 그죠? 그 모델링에 이제 텍스처, 재질 같은 거 넣어주고 조명을 넣어준 다음에 그 조명에 관련된 것들을 구울 때 여기에 나와 있는 속성 값들을 이제 충분하게 많은 시간을 할애를 해서 공부를 다 해서 어떤 값을 바꿔주면은 그거에 따라서 조명의 결과가 틀려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픽 아티스트들은 얘를 많이 공부를 해 주시면 됩니다. 프로그래머는 얘는 굳이 이 프로그래머 쪽은 이 부분은 그렇게 핸들링하지 않겠죠. 왜냐면 갖다 쓰면 되는 거니까. 그냥 스크립트만 프로그램 쪽은 이제 스크립트 알고리즘이나 API에 대한 것들을 공부를 하면 되는 거고 그래픽 아티스트들은 이 라이트에 대한 부분들은 많이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얘는 이제 전문적인 지식이 쌓여지는 겁니다. 얘도 이제 많이 시간을 갖고 많은 연습을 해줘야지 된다. 그래서 이제 이게 지금 시간이 조명 데이터부터 시작해 이게 또 조명이 많으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대충 지금 보면 뭐 절반 정도 끝난 것 같아요. 절반. 그래서 얘를 아까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그래서 이걸 구워 놓은 거를 제가 빠져나왔다가 아까 처음 들어온 거 유니티를 다시 한번 실행을
해서 구워놓은 거를 프로젝트를 다시 열게요. 여러분들은 이제 굽는 거 그냥 놔두시면 되는데 여기다가 저는 간단한 거를 하나 또 볼게요. 간단하게 그려서 큐브 하나 놓고 조명을 하나 놓겠습니다. 이렇게 라이트, 스포트라이트를 놓는다. 스포트라이트를 하나 이렇게 넣었어요. 자, 디렉셔널 라이트를 제가 끕니다. 스포트라이트 하나 이렇게 넣었죠, 그죠? 스포트라이트를 하나 놓고, 자, 스포트라이트에 자, 조명도를 좀 밝게 더, 예를 들어서 3 정도 넣어줄게요. 자, 모드는 베이크드로 바꿨어요. 자, 그 다음에, 자, 플랜 큐브를 선택을 하고, 얘를 스태틱으로 체크하는 겁니다. 스태틱으로. 그리고 라이팅에 가서 얘는 끌 거고 그 다음에 이 라이팅 모드를 예를 들어서 서브젝티브로 바꿔줄 거고 그 다음에는 자, 이 소스는 스카이박스로 할 수도 있고 뭐 컬러로 바꿔줄 수도 있는데 컬러를 바꿔주면 또 당연히 틀려지겠죠, 그죠? 컬러에 따라서 색깔이나 이런 부분들은 바꿔질 수 있으니까 이렇게 연습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오토 제너레이트 체크된 거 해제됐고 제너레이트 라이팅 그럼 이제 베이킹이 될 거예요. 근데 지금 게임 객체가 몇 개 안 되고 얘는 이제 빠른 시간 내에 결과물이 나올 겁니다. 결과물이 나오면 이 에셋의 요 scenes 안에다가 현재 샘플 scenes라는 이름으로 해서 폴더가 하나 생길 거예요. 생기면서 거기에 조명 데이터가 이와 같이 들어갑니다. 이게 이제 라이팅 데이터, 조명 부어진 데이터가 이해가 되는 겁니다. 스포트라이트 얘가 꺼졌을 경우에도 조명 부어진 그대로 그거를 갖다 쓸 수 있는 거죠. 그죠? 모드가 베이크드예요. 리얼타임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리얼타임이 여기 있지 없죠. 그죠? 얘는 껐으니까 얘를 키면 리얼타임이 이렇게 되겠죠. 그죠? 얘를 이동을 시켜봐도 이동시켜도 이 조명은 지금 구워진 상태를 계속 유지합니다. 됐죠? 예를 들어서 또 하나 뭐 여기다 조명을 하나 더 이렇게 넣은다. 포인트 라이트를 포인트 라이트가 약간 등면체 옆에다가 비춰지는데 얘는 색깔을 예를 들어서 뭐 좀 다르게 적색 계열을 하나 넣었다 그러면 적색 계열 이렇게 들어갔고 얘도 베이크드로 바꿔주고 조명을 다시 구우면 조명이 다시 구워지겠죠? 그러니까 연습은 이렇게 간단한 거를 해봐서 연습을 충분히 하시는 게 좋아요. 복잡한 걸 하게 되면 다른 거를 못하기 때문에 아까
하나만 남겨둔 거가 지금 완성이 됐네요. 이거. 요 조명 하나 가지고 지금 구운 거예요. 그래서 시간 가지고 간단한 걸 가지고 연습을 하시고, 그 다음에 컬러, 그 다음에 그 레졸루션 해상도, 그 다음에 배경, 이런 것들에 따라서 분위기가 달라지는 부분들이니까 그런 것들은 시간을 가지고 연습을 해야지 되는 거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이제 그래픽을 진짜 잘하는 친구한테 부탁을 하면 그 친구가 그래도 좋은 결과물을 줄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에셋에서 사는 거죠. 돈 주고 사면 전체적으로 다 잘 만들어져 있는 그런 에셋을 구매해서 갖다 쓰면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또 나중에 우리가 또 배워야 될 게 뭐냐면, 얘를 플레이를 했을 때 움직이잖아요. 만약에 플레이어가 또는 캐릭터가, 그러면 그 캐릭터가 구워진 조명으로 딱 가면 어떻게 돼요? 여기에 만약에 플레이어가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조명을 받겠죠. 그러면 조명을 받는 거를 구현을 할 때 라이트 프로브라는 거를 쓰는 거예요. 라이트 프로브.